김영식 의원 문제. 네. 단순한 시의원의 그 살인교사 문제가 아니에요. 이 살인교사, 이 교사범은 원래 정범과 같이 처벌을 하는 겁니다. 네, 살인죄가 예, 똑같이 그리고 처벌하죠.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를 한 경우에는 이 형을 2분의 1 가중을 해요. 그럴 정도로 이 정범과 동일하게 보거나 더 나쁘게 보는 게 교사범이거든요. 이 팽모 씨에게 살인을 교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 5억 2천만 원 이 받은 것, 이 돈 때문에 살인을 교사했겠느냐, 살인을 했겠느냐. 그건 난 아니라고 봅니다.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 추정하기로는 이 5억 2천만 원은 사실 빌린 돈이 아니에요. 이 토지에 대한 그 예컨대 그 토지 뭐 명목을 바꿔준다라든지, 네. 그 뭐 임야를 대주를 바꿔준다라든지 안 그러면 그 근린생활지역을 용도 변경해 상업지역, 예, 그거는 이제 근린생활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거와 같은 겁니다. 그러면 그 뭐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죠. 그 부동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데 단순히 그것만이겠느냐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이 5억 2천만 원을 그 받고 이 원래 뭐 5억 2천만 원 뇌물로 받고 또 7천만 원을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거 아닙니까? 술값을 대신 내줬다. 네. 향응인데 그걸 받고 원래 약속했던 것을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주겠다.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. 사람을 저렇게 죽이도록 할 때는 그것보다 그 죽여서 혹시 닥칠 어떤 평생을 감옥에서 살거나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닥칠 어떤 불쾌감보다도 엄청난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 5억 2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진 않았을 것이다. 저는 혈단이라고 생각해요. 네, 그것도 지식인이고 지금 현재 서울시 의원인데. 그렇죠.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5억 2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. 근데 이제 용도 변경을 안 해주니 못 해줬다고 4년 동안 못 해주니까 뭐 따기도 맞았다 이렇게 얘기 하지만 굉장히 치욕적인 상황에서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치욕은 좀 다른 거죠. 죽은 피해자도 네. 사실은 뇌물을 공유를 한 사람이거든요. 네, 같이 싼 거죠. 뇌물을 공유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쉽게 고소고발을 못 합니다. 네. 예, 그런데 우리가 참 이 뇌물 얘기하면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? 돈을 받고 그 사람의 돈 준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. 이 뇌물이라면 기트먼이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재미있는 거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돈으로 언제든 노예를 살 수 있다. 그게 바로 뇌물이에요. 뇌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. 그런데도 우리 정치판은 수없는 돈들이, 검은 돈들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.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은 장사하면 안 해보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돈도 없고 그리고 농사하면 안 지어본 사람이 정치판에서 물러나는데 그 자식들이 몇백억씩 몇천억씩 가지고 화생활을 한다? 그러면 뇌물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. 우리가 이런 그 사실들을 눈 감아 주니까 큰 거는 안 잡히고 송사리만 잡힌다.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그리고 조금 또 부끄러움을 몰라요. 잡혔을 때, 들통이 났을 때 조금 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. 이 부끄러움을 알면 묵비권 행사하는 것도 화가 나는 부끄러움을 일이죠. 알면 그런 짓 하지 않겠죠. 이 왜 그 슬퍼하는가 하면 자기가 들통나서 잡힌 게 슬픈 거예요. 안 잡히면 깨끗한데. 그러니까 이렇게 묵비권하는 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, 분명히. 예,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은 이제 할 수 있죠. 네. 죄질이 다 증명이 됐는데도 범죄가 다 증명되는데도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를 했다. 근데도 유죄로 밝혀졌다면 개전이 정이 없다 이래서 이 법원은 그 본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할 수가 있죠. 네. 예, 그래서 그건 이 재판하기 전에 이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고지를 합니다.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고지를 합니다. 네. 근데 묵비권 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여러 가지 많죠. 예, 네. 이 우리나라 고위 정치인들 특히 총리를 맡으신 분이 처음에 1심에서 묵비권 행사해서 무죄 받았죠. 2심에서 다시 유죄가 됐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 정치판 있죠. 정말 대우각성해야 됩니다. 오늘 제가 사실은 새누리당을 좀 두고 까주고 나왔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. 네. 어쨌든 이 빨리 진행하죠. 예. 김명식 씨
자기 그 친형이 2007년 2월 달에 그 인천공항에, 마치 중앙정보부 직원인 것처럼 어떤 이제 정모 씨를 데리고 나타나서 체포영장까지 가짜 체포영장을 보여줬죠. 네. 그러고 나서 강모 씨를 연행을 했죠. 그 사실 납치한 것이거든요. 네. 그래서 3,500억짜리 골프장을 빼들기 위해서 납치를 한 겁니다. 예. 이제 그게 들통이 났죠. 그 정모 씨가 누군가 하면 이 나이 드신 분은 다 알겠죠. 이 정인숙 씨 아들입니다. 예. 그 돌아가신 정일권 전 국무총리에게 친자 인지 소송, 인지 청구를 한 분이에요. 예. 그분이 그렇게 해서 그분도 감옥 갔고 같이요. 예, 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영식 씨 형도 예, 같이 가고. 예, 근데 변호사는- 부장검사 출신이 이렇게 납치 사건 한다는 게 난 상상이 글쎄, 안 그래서, 가는데. 예. 진짜 역대 지금 최초죠. 예, 네. 우리 전 법조인들을 참 부끄럽게 만들었죠. 그게 예. 있을 수가 있습니까? 이게 부장검사 출신이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법조인 숫자가 늘어날수록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자긍심이 없어지면 이 멀지 않아 변호사 강도가 나올 것이다. 이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. 아니, 그래도 부장검사는 미국에도 범인을 잡았던 예, 사람 아닙니까? 아니, 미국에도 70년대 이미 변호사 강도가 나왔어요. 예, 뭐 변호사 살인교사는 많이 나왔고. 아니, 그러니까 변호사 뭐 예. 강도는 그렇다 쳐도 부장검사인데요. 예, 글쎄 부장검사인데요.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. 이 법을 법을 적용을 하고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이 범인을 잡는 사람 가장 아닙니까? 첫 번째 검사가. 필요한 것이 네. 정의감이거든요. 네. 이 정의감인데 이 정의감이 얼마나 없으면 이 변호사들이 뇌물을 받아서 변호사가 아니라 이 검사 판사로 있는 분들이 뭐 뇌물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고 또 그리고 감옥에 가고 이렇게 납치 때문에 징역 4년씩이나 또 수용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동생이 이번에 이제 연관이 또 된 살인 거예요. 교사 예. 혐의로 그래서 또 지금 조사를 이 받고 점은 있죠. 이 점은 앞으로 우리 검찰이 좀 더 냉정하게나 수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. 과연 5억 2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겠느냐. 또 뭔가 다른 그리고,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. 예, 그리고 굉장히 치밀했다는 겁니다. 네. 이 범죄의 전체 구성을 보면 치밀했죠. 사전 답사를 50번이나 하고 그리고 사진을 한 직후에 중국으로 이미 도피를 해버리고 네. 아주 치밀했어요. 치밀하고 참 그 왕년의 철학자 얘기처럼 느낌표, 물음표로 네. 그걸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정말 참 답답해요. 그래서 이 우리 사회의 이제 범죄가 점점 선진화되어 가는 것 아니냐 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마치 그 외국 영화 우리가 이게 미국 영화를 워낙 많이 봐서 그런지 범죄도 잔인해지고 네, 알겠습니다. 옛날 선진화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참 이런 건 좀 선진화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무서운 형제들인 것 정말 같아요. 기가 막힌 거예요. 네. 근데 이번에 참 수사도 선진화를 했어요. 내가 보니까 거의 석 달 동안 수사관 한 50여 명이 그 모든 CCTV를 다 검사를 해서 결국 동선을 파악을 하고 범인을 찾아낸 겁니다. 예, 그래서 완전 범죄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도 아마 실감을 했을 겁니다. 이번에 이 하여튼 범죄인들이. 네, 경찰들이 예. 굉장히 고생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예. 들고요. 또 저렇게 재선까지 얼마 전에 6월 6.4 선거에서 뽑아준 참 국민들은 화탈할 것 같아요. 이 제가. 공천을 네. 한 강서구 공천을 한 주민들은- 민주당은요. 네. 공동 대표들이 나오셔서 이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사과를 되는데요. 돼요. 네.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말 거기에 대해서 없죠? 아무 말씀이 네. 없으니까 네. 이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.